그 다음에 복합지문 한번 봅시다. 저기 문 좀 해. 자, 가부터 춘춘춘 제목이 뭐 이 문제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라고 독특한 제목인데, 자 보시면 일단 광화문이죠. 광화문에 해가 졌어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야, 봐봐. 해가 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어두워져야 돼. 달도 뜨고 뭐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어두워져야 해. 근데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시지. 다른 게 말하면 역설적이잖아. 역설적이라고. 되시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자, 겨울 광화문 내거리 제목에 있는 그 광화문 내거리 나오네요. 요 공간 사거리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체크해봐. 맨몸으로 있는 일단 가로수들이래요. 근데 야, 왜 맨몸으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가로수들이 왜 옷을 벗고 있냐? 왜긴 왜야? 겨울이잖아. 풀리판이 남아있겠니? 안 남아있지. 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뭐를 켭니다? 불을 켠다. 체크해봐. 요게 바로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지. 불을 켠다. 가로수 뭐 등불 말하는 거겠지. 일제히 불을 켭니다. 나뭇가지. 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시어 하나 나오네요. 꼬마 전구. 어디에? 나뭇가지에 붙은 거. 그럼 요 꼬마 전구가 뭘 상징하겠냐? 보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현대 뭐 물질 문명 그런 거 있잖아. 인간 문명.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바닥을 칠 뻔했대. 불현듯.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누구도 화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뭐 할 뻔했다는 거야? 요 불 켜진 나무를 긍정적으로 볼 뻔했다 이 말이야. 볼 뻔? 자, 나뭇가지에 꼬마 전구 붙어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내가 가볼게. 쭝쭝쭝. 자, 어둠도 이제는 병균 같은 것일까? 자, 밤이 되면 어둠이 되는 게 당연해. 좀 깜깜해져야지. 근데 이제는 병균 같은 것일까? 그럼 조심해. 체크해봐. 어둠도 병균인가? 야, 어둠이 다른 여타의 조건이나 외적 증거가 없다면 어두운 현실 또는 뭐 고난의 현실, 부정적인 캄캄한 현실을 의미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현실이야. 부정적인 현실 말하는 게 아니야. 어둠이. 그럼 뭐겠니? 상태 그 자체이자 저희는 밤에 뭐 해야 되노? 자야 돼. 너네는 자야 돼. 물론 저희가 이제 밤에 올라다니고 하겠지만 술도 마시고.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둠은 잠자고 하는 휴식의 시간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어야.
휴식하려면 환해야겠니? 뭔가 좀 어두워야겠니? 어두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잠도 자고 휴식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근데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뭐 이런 뭐 의문형도 의문형 종견도 쓰면서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나 보죠. 밤을 끄고 휘황찬란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이봐라 권력들. 그럼 이 권력이 바로 이놈아들이 뭐 달았겠니? 나뭇가지마다 꼬마 전구 바랐던 그 놈들 말하겠지. 그럼 밤을 꺼버리고 밤을 지워버리고 휘황하게 낮을 켜놨다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위에 말했던 물질 또는 현대 문명의 야 물질 문명이 얘들아 밤을 꺼도 되겠니? 합의했겠냐? 합의 안 했어. 폭력성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또는 뭐 횡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왜? 합의 없이 뭐 이제 휴식도 못 가지게 하잖아.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이 누구 말하겠노? 리순신 장군 말하는데 잠들지 못하고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무슨 말이야? 밝혀놓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근데 눈 뜨고 있다. 잠들지 못한다? 뭐 의인화도 보이시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밤에 우리 리순신도 잠들지 못하고 세종문화회관도 눈 뜨고 있고 즉 비정상적인 현실 또는 사회 모습을 뭐하고 있는 거야? 고발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놓고 나오지. 이런 비정상적인 뭔데?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지금 불만족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다 꺼져 있고 휴식 취할 수 있으면 뭐하러 싫었어? 당연한 말이지. 자 마지막 이연. 자 영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이 뭐 말하겠니? 태양으로부터겠냐? 요 불빛부터 오겠냐? 불빛부터 오겠죠. 광화문, 광화문 무슨 말이야? 즉 이 광화문 하는 거 보니까 낮이 아니야. 밤에도 뭐 빛을 밝히는 이런 의미겠지.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밤에도 막 환하게 비춰져 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제 막 광화문 한자 말하면 쓰고 있는데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체크해라.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히 혼칭이 오늘 집에 가서 잘 거지. 근데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단순히 이 말은 나무랑 아니면 세종문화회관만 못 잔다는 거야? 인간도 못 잔다는 거야? 단순히 자연 또는 뭐 사물,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까지? 인간에게까지 문제라고 확대하고 있으시잖아요.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 나무들. 뭐 말하겠냐 내가. 지금 요 시의 모든 시상이 시행이 뭐로 끝났어? 마지막이 명사로 종결되시며 뭔가 끝나지 않았어. 미완이야. 그렇기에 읽는 너네로 하여금 상상도 해볼 수 있게 하고 여운을 주는 거 아니겠니? 근데 너네
교과서에 있는 시 기억나니? 숲. 숲에서든 아니면 요 시에서든 뭐 외부 지문에 있는 요 시에서든 공통점이 있잖아. 전부 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니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니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잖아. 뭐 몰라, 너네 쌤들이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이건지 모르겠지만 해필 요 숲이라는 시에서도 광화문 지하도가 나오잖아. 하고만은 나와 그 중에. 참 알겠냐? 근데 복습 좀 하자면 숲에서는 이 광화문 지하도를 왜 나쁘게 봤으니?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 만남은 있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야? 아니잖아. 타인에 관심 없고. 요 외부 지문, 요 시에서 광화문은 뭐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요? 어떤 물질 문명에 의해 길들여져 버린, 인위적으로 조작돼 버린, 즉 물질 문명, 현대 문명의 횡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라 이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쁘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공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목이야. 나가 뭐냐? 이거 정유, 나가 제목이 화단이거든. 요 갈래가 뭐라디? 6월 센세께서 수필이죠. 수필. 수필. 뭐 고전 수필이 나올 때도 있고 모의고사에 현대 수필이 나올 때도 있는데, 물론 요 지문 자체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아니라 수특에 나와 있어. 수특에. 올해 수특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요 세트가, 야 그러면 수필 특징이 뭘까? 너네 그것도 하셨다면서 뭐 이상한 관상가도. 수필 특징이 뭔데? 자기 삶에서 뭐 기본적인 구성이 필자의 글쓴이 주관적인 경험과 함께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너네들에게 주는 깨달음 같은 게 나오신다. 그 다음에 정훈아, 수필은 나만 쓰니 너도 쓸 수 있니? 너 쓸 수 있어. 그러면 뭐라 말할래? 작가만의, 글쓴이만의 개성적인 문체도 드러날 수 있다. 글 쓰는 방식. 요런 문체는 김정훈 작가 건데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제재가 제한되어 있니? 아니야. 오늘 똥 쌌으면 똥 싼 걸로 해야 되고, 텀블러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농구공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제재가, 제재의 다양성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정해진 형식이 있어 없어? 딱히 없어. 딱히 없어 형식이. 자, 그러면 이 수필 좀 들어가 보시면요, 찰찰하신 노주인이, 찰찰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좀 꼼꼼하다 이 말이야. 꼼꼼하신, 꼼꼼스. 노주인이 일단은 체크해줘. 주인, 늙은 주인. 이게 지금 글쓴이가 관찰하는 관찰 대상입니다. 노주인이 물을 줍니다. 조석으로 물을 준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거름을 준다. 소나들을 데리고, 소나는 손자만 손자. 자,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 체크해봐. 이러한 간호, 병간호.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 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한다. 제목이 뭔데? 화단이지. 요게 바로 요 수필 주요 소재죠. 근데 이러한 가난이래. 간호는 지금 보니까 화단이 병들어 있다잖아. 어떤 거? 즉 간호는 화단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한 미리 말씀드리면 뭐 인위적인 간호 말하는 거야. 인위적인 거. 물 주고 뭐야 그 영양제 버 꼽아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 화단을 소생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간호일 뿐.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 병들었고요. 불에 데인 것처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자,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근데 체크해봐. 빗물 자연적인 거, 수돗물 인위적인 거. 근데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누가 하는 말이야? 노주인이 하는 말이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노인 이래 물어보자. 정우야, 노주인 생각에 빗물보다 수돗물이 좋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조심해야 돼. 노주인 생각은 빗물보다 그렇다고 수돗물이 더 좋게 여기는 건 아니야. 그냥 똑같은 물일 텐데 이 말이야. 혹시나 착각하지 말라고 주인은 빗물보다 수돗물을 더 좋게 여긴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물을 주고 날 때마다 어정거릴 때마다 뭐 섭섭해합니다. 뭐 주인의 심리가 일단 나오시죠. 어머 비가 왔네. 자, 소나기라도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내리고요. 화분마다 맑은 물이 이제 고였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치유 말하겠지. 노인은 비가 긴 화단 앞을 거니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습니다. 그저 하늘물이라야 밑줄. 억조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그럼 요게 바로 하늘물, 즉 자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자연의 힘이라야 인위적으로 막 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누구의? 노수인의 깨달음이죠. 중얼중얼거리면서. 자,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리 소리만 날 것 같던 풀잎이, 그러니까 병들어 있었는데 뭐라고?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습니다. 맞잖아. 자연의 힘이 그냥 수돗물 뿌리는 거 그런 간호만으로는 안 된다고. 자, 수국 잎들이 약이 오르고 나오기 전에 움츠러졌던 꽃봉오리들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면 이제 어루만졌습니다. 일단은 요까지는 뭐 자연의 힘, 비를 맞고 일단은 뭐 소생했어. 화단이 살아났어. 비를 맞고 소생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자 체크.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을 들이지 않은 가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노인의 화단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이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꼬아 층층이, 자 살짝 내릴게, 테를 두르고 곁가지를 곁가지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며 4층 나무도 된 5층으로 된 나무도 있습니다. 장미는 홍해문같이 틀어올린 것도 있고요. 복숭아 나무는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열렸습니다까지 끊어볼래. 맺혔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아들아 봐봐. 그래, 노인이 화단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 지금 노인이 기른 작물들을 보면
자연스럽니 뭔가 일부러 만들었니? 꼬아 올렸고 4층짜리 만들고 5층짜리 만들고 즉 이런 것들까지 보면 노인이 가꾼 화단의 인위적인 모습 아니겠냐? 인위적인 모습. 자연스럽게 자라면 어린 나무에 열매 안 맺힐 거야. 근데 막 열매 맺히게 뭐 좋겠죠. 자, 노인은 가끔 손님들에게 이제 마당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야, 4층짜리 나무 어때? 5층짜리 나무 어때?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했습니다. 야, 노인 대단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나는 한 번도 노수인의 세공을 치하하지 칭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제주를 다 내어 기르는 4, 5층 나무의 석류보다 내게는 오히려 응달이 어디겠노? 빛이 안 드는 곳. 응달 밑에 주인의 어떠한 관심도 없이 자 체크 되는 대로 자라는 봉선화 되는 대로 자라는 봉선화 몇 덜기가 몇 배는 뭐하다? 아름답다. 그럼 체크 이 봉선화 몇 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진 않을 수 있어. 빛도 많이 못 보는 응달에 있으니까. 근데 인위적인 것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지. 있는 그대로잖아. 즉 뭐를 가졌다 할 수 있겠니? 자연의 본성을 가진 자연물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 보는 거야?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글쓴이의 가치관이 대충 느낌이 오나? 인위적인 게 중요하다. 자연 그대로가 중요하다. 자연 그대로가. 좀 더 보자. 자,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가위에 잘리고 이런 인위적인 모습. 철새에 묶여 뒤틀려 있는 것은 괴롭다. 심지어 뭐래?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다. 즉 요게 바로 글쓴이의 평가지. 뭐에 대한 거? 노주인이 기른 화단에 대해서 훈? 뒤지고 싶은 건가? 네. 자, 노인은 푸른 채반에 이제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날카로운 감상을 할 수가 없고요. 체크해줘. 중요한 감정. 불육회. 결국 저 불육회라는 감정이 내가 누구를 노인이 기른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보고 느낀 중요한 감정이에요. 자, 뭐라 돼 있니?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자연은 신이다. 이름 한 폭이 없는 작은 잡초에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신의 작품으로 우리 인간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졸작이 있을까? 의문 형식이잖아. 또는 스터리적 표현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연에 인간이 손댈 만한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자체로 완벽하다 이 말이야. 신의 작품인데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지금 어리석은 일이라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노? 그 노주인에게도 말할 수 있겠지. 노주인에게도. 와 이리 어리석습니까? 자연 그대로 내버려둔 대신 4층, 5층, 100층 뭐가 중요해?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할 수는 없다. 야, 자연 파괴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야. 물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겠니? 요 위에 가시에서 나뭇가지에 몸에 나는 거 꼬마 전구 다는 거 있잖아.
결국 자연 파괴하고 불구되게 하는 게 엮어보자면 한마디로 뭐 꼬마 전구로 뭐 밤에도 빛을 밝히는 그런 행태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 태준 씨는 결과적으로 주제를 말하자면 깨달음을 말하자면 교를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하는 게 어떻다라는 말이야 성훈. 인위적인 행동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나. 경계해야 한다. 조심하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근데 너네 또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올라. 뭐가 떠오르니? 자연 그대로가 중어다. 자연 그대로가 중해. 깊은 흙에서 흙도 연결할 수 있겠고, 깊은 흙의 흙도 뭐니? 자연의 본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깊은 흙이라며. 근데 지금 아스팔트 막 뭐 깔리고 하니까 이게 뭐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 한 명 더 있잖아. 한 마리.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를 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 아빠 돌다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쓸데없이 돈쳐 바르니 땅에 비료 뿌려? 금비 같은 거 안 뿌리잖아. 어떻게 하는데? 땀과 노력으로 순수하게 막 길어내는 거 있잖아요. 땅을 대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과도 엮으려면 엮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생각을 하세요 좀. 절대 단독 지문으로 안 나옵니다. 너네 중딩도 아니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누가 썼지? 김시습. 맞니? 맞지? 너네 김시습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니? 정우야, 요런 소설 못 들어봤나? 금오신화? 처음 들어봐? 그러면 이런 단어는 사육신, 생육신. 너네 한국사 안 하냐? 안 찍었어요. 안정인가? 그래. 뭐한 사람인데? 안정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 단종 빨다가 누구한테? 이 세조한테 컷 당한 사람 아니야. 컷 당했으면 사육신이고 생육신은 뭐 살긴 했다 이거야. 그럼 김시습은 이 사람이 생육신. 세조 나빠. 단종 좋아하다가 이제 뭐 쫓겨나가지고 이제 승려가 되어 막 떠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요런 최초의 한문 소설도 쓰시고. 너네 관상 영화 안 봤냐? 그 이정재 까마귀 옷 입고 나오는 거 있잖아. 걔가 누군데? 세조 아니야.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거. 자, 제목이 읽기 어려워. 뭐라 돼 있니? 애, 물, 의. 이게 뭐야? 애가 뭘까? 사랑하는 거야. 물, 무엇을? 사물 만물을. 의는 뭔데? 그게 옳다 이거라고. 그럼 지문을 좀 보면요. 자, 먼저 좀만 힘내라. 좀만 힘내라. 사실 내가 제일 힘들다. 씨발 앞에서 말하는 거. 보면. 자, 어떤 이가 내게 물었다. 근데 얘들아, 이 어떤 이는 진짜로가 아니라 어떤 가상의 인물입니다. 내게 물었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게 일단 뭐 물음이죠. 질문 형식이야. 그러면 이런 물음 또는 질문 형식으로 작품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물음 형식으로 시작하면 어떤 게 좋아? 일단은 요 글을 읽는 너희들로 하여금 독자의 흥미라던가 관심을 집중시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물음 속에 뭐 있니? 만물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하면서 요 내용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겠구나,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겠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 미리 뭐 명확하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도 한다 이 말이야.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쭉 다뤄지겠지. 근데 질문 먼저 시작했잖아. 나는 물론 나는 우리 시습씨 말해요. 시습씨.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잠깐 정은 묻고 답하래. 무슨 구조? 무슨 방식? 문답법을 통해 전체 구성 전개하고 있다 이 말이야. 문답법을 통해. 자, 뭐라 말하니?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체크해 볼래?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인위적인 조작하지 말고 그 뭐 해야 된다? 만물의 있는 그대로의 멋을 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 봐봐. 주역이 이르면 주역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지금까지 읽히는 중요한 책이잖아. 즉 이런 것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니? 권위 있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시고 있네. 인용한다라는 거. 그러면 주역이 이르기를 뭐라고 있니? 뭐 하늘과 사부렁사부렁 나와 있지.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김정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는 것보다 믿을만하냐 별로냐? 별로예요. 그렇죠. 믿을만하죠. 신뢰성 높일 수가 있겠지. 정훈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라는 것보다 책에 나와 있던데. 오케이. 자, 주역 이르기를 뭐라고 하노? 자,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자 생이라고 한다.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다. 당연하지. 죽고 싶은 사람 있니? 없지. 그러므로 만물의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고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본받아 세상 만물이 저마다 본성대로 살며 깊고 두터운 은혜 속에 자라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하는 방법이래? 앞에서 나온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래. 그래, 훈아, 너대로 인정해 줄게. 성훈이 너대로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말에 따르면 우리 앞에 노주인은 병신 새끼인 거지. 나쁜 놈인 거지. 막 4층 5층 탑사하고 있으니까.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 자,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다. 즉 뭐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존하고 있잖아. 인민은 내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대로 사람이 세상의 으뜸이며 만물은 그 다음이다. 일단 사람이 제일 중하다라는 거지. 인본주의를 할 수 있겠네.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렇다고 조심해. 만물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가지 마. 군자가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하되 어지게 대하지 않으며 만물에 대해서는 어지게 대해야 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 사람. 자, 그 다음에 먼저 first 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알아봅시다. 체크해줘. 어지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자. 일단 가장 먼저는 요 밑에 어떤 질문 던졌니? 만물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라는 대답이 있었지. 그 다음에 어지게 대한다라는 건 일단 그 하위 문양 첫 번째 화제라고 할 수 있겠네. 어지게 대한다는 거. 첫 번째 화제. 즉 1번, 2번 먼저 그 다음 말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구별 또는 구분을 하고 계시죠? 알아먹기 좋게. 자, 어제개가 뭐야? 읽어볼게 한번. 물고기 잡을 때 촘촘한 그물을 안 써. 이건 병신 아닌가? 그게 어제인 거예요. 나무를 벨 때 적당히 자란 것에만 도끼를 댄대. 길이가 한자 되지 않은 물고기는 팔 수가 없어. 팔 수 없어. 먹어야지. 사냥하되 새끼나 알은 취하지 마. 그러면 달걀은 그물을 쳐놓고 새가 잡혀들지 않기를 비는 거야. 새 잡히면 개이득이 통다. 낚시질은 하되 물질은 하지 마. 활을 쏘되 잠든 새가 맞추기 쉬운 건데 그건 맞추지 마세요. 이 말이 모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겠니? 어제에게 대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닌 거야? 아닌 거지. 함부로 지 맘대로 대하지 않는 사례들을 뭐하고 계셔요? 열거한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또 이봐라 보면은 시경에도 여기도 이 시경도 인용하고 있네. 노래도 인용하고 있죠. 노래도 뭐라 말하니?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이 봐봐 노래 제대로 이해해야 돼. 한 번 쌌는데 거의 펜타킬이에요. 5을 장난이. 어허 어머 어진 분이시다. 한 번 샀는데 돼지 5마리 잡았어. 일단 개이득이긴 하지. 근데 그거 보고 뭐라는 거야? 어진 분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럼 화살을 존나 세게 쐈다 아니면 사냥을 잘한다 이 말이겠니? 한 번 쏴서 돼지 5마리 잡을 정도로 돼지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돼지가 일단은 뭐 돼지가 굉장히 풍족하고 풍요롭다 이 말 아니겠나? 돼지 5마리 잡았다는 게. 즉 뭐 생명이 물론 돼지만 말했지만 넘쳐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어허 우리 임금 어진 분이시구나 우리 관리자분. 일단은 뭐 어진 분이라는 건 칭찬하는 거잖아. 왜 칭찬하겠노? 저 돼지 생명 넘쳐나도록 누가 길렀단 말이야? 이 사람이 길렀단 말이겠지. 즉 생명을 펜타킬해도 괜찮을 정도로 생명을 잘 기르심을 잘 됐다 이 말이겠지.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5마리 500마리 몇백 마리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봐봐 두 번째 화제가 나오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자, 화제 두 번째 화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 자, 좀 볼까요? 순임금이 자 두 번째 화제는 사랑하지 않는다야. 백익으로 하여금 불을 지르게 해가지고 호랑이 표범을 내몰았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철마다 사냥을 했어. 닭, 돼지며 개를 기를 때 그렇지 뭐 시기를 지나지 않으면 나이 이른 내 노인이 고기를 먹어요. 기르는 건 먹기 위해서. 어머? 또 뭐하고 있어? 인용하고 있지. 또 주역을 인용하고 있지. 그물을 만들어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다 라고 한 말이 모두 무슨 뜻이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래. 그러니까 지금 혼칭 보면은 고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그물로 싸그리 잡는다잖아. 그 다음에 너 이래 말하면 좀 만약에 키우는 개가 있다면 개 하지 말자. 아무튼 뭐 닭, 돼지 키우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잡아먹기 위해서. 표범이랑 호랑이 산에 잘 살고 있는데 확 불질러 버린대요. 왜? 이제 사람이 해치면 안 되네요 사람을. 그러면 호랑이 표범 아니면 뭐 사냥하는 뭐 동물들
사랑하지 않는 걸 아는데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나오죠. 뭐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늙고 병든 누구? 인민을 구제하기 위한 인간을. 물고기 사냥하는 것은 인간 관련된 잔치 제사 때문인 거고. 다만 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오지. 적당하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적당하게만.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개 돼지 소중하지. 병신이다 이거야. 자 먹어야지 배고프면. 근데 배부른데 또 먹으면 안 돼. 그렇다고. 자 어질게 대한다고 해서 살생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살생하더라도 모조리 잡아들이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모조리 잡아들이는 것은 이건 뭐야? 적당하지 않은 거지. 적당하게만 하면 만물 사랑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열거하시고 있는 거고, 그럼 좋게 여기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바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그 의미 되겠지. 의미.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건가? 그건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기에 뭐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돼지 개까지는 너무 사랑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주의? 인본주의 아니야. 인간 중심. 오케이. 자 10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또 이 새끼 책 인용하네. 서경의 기록은 태강이 방탕하게 사냥을 즐겼던, 방탕하게 즐겼다라는 건 위에서 말한 적당하지 않게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원망하는 거고. 불이 타오르나 일제히 일어나네라는 노래는 공숙발된 새끼가 숲에 불을 질러, 불을 질러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한쪽으로 먼 뒤 몰살시킨 거래. 비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서경부터 해가지고 비난한 것입니다까지 한번 해볼까? 요거 살생은 살생인데 그러면 인간을 위한 적당한 살생인 거야? 자기 쾌락을 위한 거야? 즐거운 쾌락. 쾌락을 위한 살생이고, 이는 마땅히 뭐다? 비판의 대상이잖아. 자 그럼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상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이런 서리법 왜 쓴 거야? 서리적인 표현 쓰면서 당연히 위에 있던 놈들 비판하는 거지. 누구? 그 있던 이름이 뭐더라? 태강이라던가 공수당 같은 놈들을 비판하려고. 오직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인민하니까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해 자꾸. 북한 같고 자꾸.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체크해라. 오직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다 왔다. 뭐 위할 따름입니다 라고 돼있죠.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여기까지는 뭐겠니? 마땅히 군자가 사랑하지 않는 살생하는 이유들. only 뭐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만. only 인간을 위해서만. 그러므로 그 다음 차례로 말한다면 인민을 어지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것이며, 그 중요함으로 말하자면 마을에 불이 났을 때 공자께서 이번엔 또 누구 언급하는 뭐 이런 것들은 뭐라겠니? 성인의 말을 인용하고 계시네. 성인 또는 뭐 성현. 공자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라고만 묻고 마국간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체크해줘. 그 중요함부터
않으셨다는 요까지. 그러니까 제인칭 공자도 불이 났어도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면 사람이. 자, 묻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다른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자가 만물을 사랑하는 뜻이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 공자의 말 속에서도 뭐가 오해하지 마. 말도 중요해. 근데 버트 말도 말인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역시 여기에서도 아까 나왔던 뭐 인본주의 같은 거 건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정훈아, 그러면 정훈 지금 앞에서 책의 내용도 인용하고 뭐 아니면은 뭐 성현의 말도 인용하고 있지. 네. 그래. 다양한 것들 인용을 통해 뭐 하려고?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맞다. 그렇지. 인용한 이유는 목적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런 선택지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반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 그만 물어, 씨발. 또 이렇게 물었다. 그만 물어, 씨.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않는 게 계율인데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또 뭐라 말합니까? 또 계속 문답법이죠. 마지막에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인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기를 먹어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을 위함이다. 먹을 것이 없어 서로 물고 죽여 인육을 먹기에 이른 참혹한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시 서리법. 역시 서리법. 질문? 즉 정리하면 이번에 말해볼까? 인간을 위한 제한적인 살생은 뭐다? 오히려 이로운 것이다. 알맞다, 타당하다, 의롭다 이거 아니겠냐? 쉿, 오케이? 저기 오카이? 사랑하세요. 뭐부터? 누구 집에 개는 개부터야, 사람부터야?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과제는 다 풀어오세요. 또 뒤에 뭐만 안 되잖아. 몇 페이지부터냐면 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뿅뿅 띵띵띵. 몇 문제 안 됩니다. 64페이지까지요. 이거 다 해오라고. 아우. 쉿. 그리고 잠깐 쉬자. 그리고 과제는 끝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과제가 있어. 문법. 이건 다 푸는 거 아니야. 이건 다 푸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이따 정해줄게. 아유, 얼마나 좋았으면. 오케이. 잠깐 쉽시다.